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 질문을 참관하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 해주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창한 가을이 지나가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이 오는 것을 보니 겨울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해운대구 반여 2동 3동 재송 1동 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만덕 센텀 간 대심도 관련 시정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 내부 순환도로 계획망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만덕 센텀 간 대심도는 북구 화명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총 연장 9.62km 구간에 약 40m의 지하 공간에 건설되는 대심도입니다. 이는 만성적인 북구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야심차게 추진 중인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추진 중인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부산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주민들을 대신해서 질문드리고자 섰습니다.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만덕 센텀 간 대심도의 상세한 경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만덕 센텀 간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0월 달에 GS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우리 시에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면 사업 적격성 조사를 보통 한 1년 정도 하게 됩니다. 1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채택 여부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게 됩니다. 시의회 동의가 15년 5월 달에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고 나면 제3자 제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제3자의 사업권을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자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16년 2월 달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협상 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었고 그 위탁 과정에서 협상은 한 38회의 협상을 했었고 그리고 협상 후에 17년 2월 달에 시의회에 노선 변경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노선 변경 동의는 충렬도 일부 구간에 이 대심도 도로가 사유지를 통과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이 구간에 사유지의 보상 문제하고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앞으로 공사 구간에 큰 민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로 밑으로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게 노선이 변경되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7년 11월 달 협상을 완료하고 완료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도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은 작년 11월 달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 실시 협약안 심의 절차를 거쳐서 실시 협약 체결하고 사업 시행과 지정을 올해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보면 이제 그 GS 컨소시엄에서는 실시 설계를 하고 12월 정도 되면 우리 부산시에 실시 설계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세한 추진 경과입니다. 당초 운영 기간이 30년이었는데 40년으로 늘어난 배경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들어왔을 적에는 공사 기간은 5년이고 운영 기간 30년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MRG 없는 사업입니다.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렬대로 하부에 당초에 이제 일반 개인 주택 지하로 대심도가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잘 아시겠지만 이 환기소 문제 때문에 환기소에 그 미세먼지라든지 유해가스 분출해서 당초에 우리가 이 전체 구간에 환기소를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2개소 계획했던 게 하나 충일로에 있는 안민초등학교 인근에 하나 계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북구 쪽은 만덕 2턴을 위해 상부했었습니다. 한데 이제 안민초등학교 앞에 있는 환기구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민원 발생이고 도저히 이 유해가스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라고 해서 이 설치를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시설로 이전하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게 60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사비가 609억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운영비가 756억 원이 증가돼서 실제적으로 비용 증가가 1,365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고 나면 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건설 보조금을 증액시켜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통행용음을 올리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3가지 조건으로 이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보조금은 이 증액하려면 한 41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이 됐다라고 하고 이 국비 요청을 했더니만은 이게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부분에 건설 보조금이 재정 지원 30% 도로 부분에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재정 지원율이 30% 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추가로 되는 건설 보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추가 국비 확보는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행요금 인상으로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통행요금이 조정을 하면 인상분이 460원이 됩니다. 460원을 추가로 인상할 경우에는 통행요금 수준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리고 현 정책상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통행료 인하 정책 이런 것들하고 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운영 기간을 30년, 40년 연장하고 통행요금은 그대로 하면 증액된 이 총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애초 주민 설명회에서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은 빠지고 환기구 설치 2개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내용만 들었는데 노선 변경이 추가된 것은 방금 알게 됐습니다. 현재 부산 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만덕 3터널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성터널은 개통되었죠. 네. 또한 2019년도가 되면 산성터널의 접속 구간인 회동 IC가 개통이 됩니다. 맞습니까? 접속부는 윤산터널까지는 2020년 3월달. 2020년입니까? 네, 계획은 2020년 상반기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까? 예, 이 사업이 계획될 적에 이 사업은 이미 그 부산 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산성터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통행량 산출하고 전체적인 계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우리 부산시의 전체적인 도로교통망을 보면 간선 도로는 신속한 이동을 원하는 도로인데 이게 우리 부산시는 3개의 순환망이 있습니다. 내부 순환망, 외부 순환망, 외곽 순환망이 있고 그다음에 큰 축으로 보면 동서축 7개, 직선축, 그다음에 남북축 7개 축을 해서 속도 신속한 이동을 위한 속도 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국지도로나 그에 따른 접속 접근 도로로서 구성되어 있는 도로고 이 도로는 사실 만성적으로 만덕대로하고 충일대로가 막혀 있었고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뿐만 내부 순환도로가 큰 축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곽 순환도로하고 산성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계획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동 IC가 개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산성터널을 지나온 차량이 해운대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회동 IC죠. 정관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원동 IC에서
충렬대로 그러니까 해운대 그렇죠. 구 경찰서 있는 도로로 예. 가든가 아니면 수영 강변으로 가게 수영강변, 돼 있죠. 예, 그 길이 두 도로. 개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큰 네, 간선도로는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 강변로로 오게 되면 수영 강변로에 끝나는 센텀 IC하고 만나게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동 IC를 통해서 번영로를 통해서 원동 IC로 오게 되면 앞서 우리 김문기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BRT 구간하고 마주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은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만덕 센텀은 이미 산성 터널 그다음에 부산 외곽도로가 다 개통되고 난 뒤 상황을 가정해서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교통 상황을 분석한 겁니다. 그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충렬대로 같은 경우에 해운대로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수준은 그대로지만은 한 9,000대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나타났고 그리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의 간선도로에 여러 가지 감소 효과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해운대로죠. 해운대로는 지금 BRT가 구간이 있지만 사실 BRT는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수영 강변대로는 뭐 교통 영향평가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소통 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지만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광안대교에서 나오는 강안대로 지하차도 있고 요금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이게 IC에서 바로 강안대로 지하차도를 건너서 평면 도로로 나가서 올림픽 공원으로 해서 빠질 수 있는 그 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200,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사업비가 전체 한 2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만 되면 일부 해소는 될 거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올림픽 공원 위로 순환하는 그 순환도로가 28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도로를 들어가게 되면 그 도로는 어디로 진행되는 도로죠? 어디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까? 빠져나가는 게 장산 터널을 지나서 울산 쪽으로 가는 길 맞습니까? 네네 그쪽. 장산 터널은 교통 정체가 없습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차량 자체가 해운대구에서 새로이 교통 유발하는 큰 시설이 없다 그러면 큰 변화 없이 교통 흐름 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 차량이 많고 적고 도로 건설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운행 과정에 조정이 되면서 큰 해소는 되고 작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 교통 유발 시설이 없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LCT가 입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블루레인 파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교통 문제거든요. 교통 유발 시설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뭐 당장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이제 크게 유발설이 많이 생기고 교통 혼잡이 많이 생기면 별도의 교통 대책을 이제 수립해야 됩니다. 하면 그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비시가 나와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해야 도로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해운대로 진입하는 곳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 내부에서 소화가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정체 구간이 늘어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개통이 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통행 요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1,860원입니다. 1,860원. 소형 자동차. 그렇죠. 예. 지금 산성 터널이 얼마입니까? 1,500원입니다. 부산에서 그러면 유료 도로 중에 가장 비싼 도로가 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에 유료 도로는 몇 개소가 있고 부산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전국에는 한 26개 정도 되고 부산은 6개 있는데 이번에 산성 터널이 개통돼서 7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마산 터널 개통되면 8개. 8개가 됩니다. 예. 요거 개통되면 9개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죠. 예, 많은 그런데 또다시 유료도로를 건설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차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예측하고 계신 통행량은 있으십니까? 예, 통행량이
일반 구간에 전체적으로는 일평균이 이제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평균 한 5만 4천 대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중앙로에 IC가 하나 있습니다. IC 있기 때문에 중앙 IC가 지금 우리 중앙로에 교대 좀 지나서 IC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차량이 2만 3천이고 내성 교차라고 그쪽에서부터 해서 센터 IC 쪽으로는 한 4만 1,000대, 평균 1일 4만 1,000대 정도의 통과 차량이 있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해운대구 주민들은 추가로 더 늘어나는 4만 대의 교통량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죠? 현재 진출입로 인근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제대로 수렴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좀 힘든 문제긴 합니다. 이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설명도 하고 했지만은 저희들도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 한번 보시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가운데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구간이 지하도입니다. 그죠? 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하도를 지나가게 되면 이 끝에는 대형 쇼핑몰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백스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쪽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만덕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지하도를 통과하는 구간이 가장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영향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이곳은 BRT로 인해서 해운대로를 거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가야 되는 차량들이 이 구간을 통해서 지하도를 건너서 다시 백스코를 지나서 올림픽 교차로로 지나가는 현재도 상당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해운대가 그나마 이 길이 있기 때문에 BRT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영향은 많이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 주민들은 왜 이것을 감수해야 되죠? 왜 감수해야 됩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고 하면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라고는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롯데 백화점이 있고 백스코가 있습니다. 예. 이곳을 지나면 가장 빨리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 방송사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였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주민 갈등 해결 방안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예상하는 주민은 물론 공사 시작하면 우리가 예측한 이상으로 많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제 센텀 IC 진출입로 설치 말씀하신 교통 처리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들은 나름대로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환기소 설치 문제, 환기소 주변의 환경 영향 뭐 이런 구간 그리고 일부 또 구간 사유지 하부를 약간 통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민원들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이 구간은 지금 해운대구청에 이전 예정 중인 부지입니다. 예. 기존에도 해운대구에서 말도 되지 않는 행정지원과에서 도로를 개설한 구간입니다. 부산시 요청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이곳을 다시 또 땅을 깎아서 지금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운대구에 동의 받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한진부지고요. 여기가 교통검사소, 동부환경사업소가 있고 이것입니다. 예, 해운대 부지 맞습니다. 해운대구청 부지. 해운대구청에 사용허가 받으셨습니까? 동의 받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받은 적 없습니다. 해운대구에서 동의한 적 없고요. 지난 8월 달 교통영향평가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류가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는데 이게 8월 31일 날 했습니다. 여기서 심의 주 내용은 진출입하는 곳이 세 곳 있습니다. 아까 만덕 쪽에 한 곳하고 그다음에 여기 센텀 IC 하고 그다음에 중앙대로의 IC 설치 이에 대한 이게 교통 흐름과 관련해서 이런 진출입 지역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진출입 위치를 재검토해 볼 것 하시면서 조치 계획으로 센텀 IC 같은 경우에는 차로 추가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라라고 하면서 보완
보안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결국에는 차량 진출입로의 만성 정체 문제가 엇갈린 구간에 과다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일단 교통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10월 중에 교통영향평가를 재차 진행한다고 하는데 혹시 구체적인 일정과 해당 자치구와의 업무 협조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10월 달에 장치 올리려 했는데 다양한 방안, 마땅한 내지는 이제 주민들이 만족해 할 만한 방안이 아직 안 나와서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10월 달에는 상정을 못 하게 됩니다. 10월 달에는 진행 안 하실 거네요. 네, 못 합니다. 언젠가는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예. 재차 진행하게 되면 조건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많죠. 저희들이 어쨌든 나름대로의 교통소통 대책 방안을 수립해서 그 교통영향평가 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인정이 되고 그렇다고 수긍이 되면 승인해 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센텀 IC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하고 계신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센텀 IC 사실은 센텀 IC 설치하는 이 구역에 수행강변 지하차도만 없었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저희들이 교통소통 대책 수립했을 건데 수행강변 지하차도도 있고 그리고 광안대로 요금소도 바로 있습니다. 요금소. 이 두 개 때문에 두 개를 갖다가 그 기존 시설을 유치한 상태에서 설치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강변 지하차도가 왜 설치가 된지 알고 계시죠? 왜 설치됐습니까? 의원님 더 잘 아시겠죠. 네. 과정로 때문에 그 지하차도를 해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 또한 해운대를 빠져나가는 차량보다 들어오는 차량들이 더 많아집니다. 현재 해운대구에서는 해운대구 내부 교통 순환 관련 용역을 도로교통공단 부산지사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지금 이것은 바로 센텀 IC에서 장산 터널을 통해서 대천 램프를 통해 송정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입니다. 혹시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그림을 살짝 보긴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번 더 안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안을 보시면 센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안대교 요금소를 이전을 하는 거죠. 이전을 하고 유출부를 일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 부지하고도 해당 사항이 없고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광안대로 요금소 철거를 요금소가 검토 안 이쪽에 해보고 철거를 검토하기보다는 스마트 톨링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4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안은 저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주신 안입니다. 기존의 진출입로를 그대로 두고 그 외적으로 센텀역과 센텀스타, 센텀파크 2차 사이에 대로변에 출구를 설치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해운대에서는 입구 출구가 추가로 더 생기게 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진출입 입구와 출구는 이미 우리 도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이게 이쪽 하나로 지금 때문에 되어 있는 상황이시죠. 그렇게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드린 세 가지 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의 교통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뭐 다양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도로교통공단 부산지사입니다. 그죠? 여기에 부산에서도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로는 스마트 톨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요금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스마트 톨링은 사실 좋은 나름대로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국토부에서도 2020년까지 해가지고 고속도로 전 구간에 스마트 톨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대로는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참여한 두 차례의 주민 설명회에서는 답을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보다 열린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주민들과 수시로 토론하고 설명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외에 전임 혹은 그 전임부터 추진되어 온 BTO나 BTL로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로나 터널이 있으십니까? 우리 천마사 터널이 연말 되면 준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성악 터널이라고 엄궁대교가 되면 엄궁대교와 연결해서 북강 재개발까지 가는 그 구간에 이게 성악 터널이 민자 측정성 검토를 마친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천마산 터널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성악 터널이 민자 성악 측정성 터널은 지금 검토 중이다. 네네 단계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BRT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반대 의사가 많았지만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전임 시장들이 추진해온 각종 SOC 사업 등에 있어서 전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이 민선 7기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갈등 소지가 있었던 사업들 또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봤더니 한 79개 사업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이제 해결 방안이 나왔고 계속해서 지금 그 나머지 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임이나 혹은 그 전임 시장들이 벌여놓은 사업들이 대부분 다 토목 사업, SOC 사업들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해선 배차 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대중교통 친화 도시 부산을 위한 시장님의 보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큰 뚜렷한 변화는 과거에는 버스 위주의 대중교통 혁신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지하철 중심의 이 대중교통 혁신으로 완전히 바꾸게 됐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교통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잘못됐던 버스와 지하철과 또 이 성룡 이 택시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챙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동해선 배차 시간을 제가 운발언도 했었고 수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고할 때마다 내용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잘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에서 가장 주거 환경 만족도가 높은 곳은 바로 해운대입니다. 하지만 교통 관련 불만이 가장 높은 곳 또한 해운대구입니다. 이유는 다양한 앵커 시설들이 해운대에 편중되어 있는 것 또한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대형 쇼핑센터, 컨벤션 센터, 해수욕장, 영화의 전당, 대규모 호텔 등 이러한 시설들을 저는 해운대구 주민만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로 인해서 늘어나는 교통량과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거주하는 주민들이 겪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부산시의 모든 정책들은 부산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부산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늘어나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만덕센텀 간 대심도가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하고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실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함께 청수해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